아, 안녕하세요. 어, 생존형, 이제 성장형 주린이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성장형 주린이 풍사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낙 그 관심이 많았고 뭐 연관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뭐 나중에 언젠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주제를 두고 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갈게요. 해당 종목은 이 SNK라는 종목이고 금요일 날 점상을 갔죠. 이렇게 점상을 갔죠.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이게 키움 현재가를 봐도 이 매수 잔량을 보시면 돼요. 매수 잔량이 7,900만 그 거의 800만 주가 쌓여 있죠.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은 0이고 시간에서도 당연히 거래가 안 됐고요. 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료를 먼저 볼게요. 주가의 주가 상승의 원리, 이 3요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관점을 보고 해볼게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근거가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료 관점, 즉 사업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이 잘 되냐, 그 이 회사가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유튜브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이 네이버는 그 뭐냐 종목 보면은 종목 분석을 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기업이 괜찮은지가 중요한 거죠. 재무 그 사업 저거는 그러면 종목 분석을 보면 이제 시가총액도 3,400억이고 유통 비율을 보면 되겠지만 64%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지만 이제 대주주 지분도 이런 식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보고 이제 펀더멘탈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 부분을 보면 여기 재무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더라? 맞는 것 같은데. 아, 대충 이렇게 연결 이제 지표를 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잘 몰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는 일단 가장 먼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볼까? 재물을 오랜만에 네이버에서 보니까 좀 어렵네요. 네이버에서 보지 말고 기업 분석에서 여기서 바로 보는 것도 좋으니까 기업 분석이 어딨니? 0919 01 0919 자 여기서 보죠. 여기서 이거 어차피 내용은 같으니까요. 이 재무제표를 조금 빨리 펴놨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과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억 단위 억 단위 330억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330억이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점점 늘어난 추세였다가 이제 2020년은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 분기별도 여기 나와 있는데 또 HTS 상으로 보면 분기별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아쉬워요. 아무튼 이 회사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 영업이익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고 여기 재정 상태도 보면 괜찮아요. 재무 비율 이걸로 봐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유보율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어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중요했던 이게 주가의 그걸 뭐 하락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재무도 좋고 기업 영업도 좋은 회사가 이 회사는 이제 SNK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IP 라이센스 이걸 가지고 그 수입을 건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IP 라이센스가 말만 들어서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그 사업 모델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 모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IP 자체가 지적재산권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로 인해서 60% 이상의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가령 그 빅히트를 얘기하자면은 BTS가 지금 IP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뭐 쉽게 비견되는 얘기로는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그 저기가 있죠. 그 어디야? 마블이 있겠죠. 마블. 어벤져스 같은 걸 보면 IP 파워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 SNK라는 회사도 IP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뭐 몇십 년 된 회사기도 하고 글로벌에서 먹히는 굉장한 회사거든요. SNK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도 있는데 이거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아무튼 뭐 킹 오브 파이터즈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그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이건 또 이렇게 여기선 또 이렇게 나오네. 죄송해요. 제가 처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네요. 하여튼 굉장히 IP 파워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거의 공짜 수익을 남들에게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를 빌려주고 캐릭터에 대한 그 월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로열티를 받아내면서 그걸로 수입을 삼고 있는 게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영업 뭐랄까 판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그런 회사가 이렇게 주가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왜 점점 하락을 하느냐? 점점 추세상으로 왜 하락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대주주의 지분이 아까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빨빨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이 지분이 최대 주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안 나오나? 여기 있죠. 여기 주유가쿠 이런 회사들 딱 보면은 이 대부분의 주주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가지고 중국 회사가 이 상장시킨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는 배당을 엄청나게 설정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486억인데 600억에 그러니까 1년에 벌었던 거를 그 이상을 배당에 설정을 한다든가 이때 그래갖고 상한가 점상을 가고 미친 주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흔들다가 이슈가 배당을 설정한 거밖에 없으니까 한 주당 3,300 얼마였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로 이제 그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여기 세력도 들어와 있었겠죠 이미. 그래서 배당락 하자마자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후부터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고 하락 추세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배당락 계속 걸리고 배당 또 여기서도 만만치 않게 해요. 그리고면서도 8월 달쯤에 여기 왜 최저점 찍었냐면은 여기서 또 주요 임원들한테 스톡 옵션도 막 아까 기사 중에 하나 있는데 스톡 옵션 행사 이런 걸 했었어요. 자꾸 엄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아직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봤고 상장 후 자본 유출에 몰두.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자마자 그 자금을 조달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1,700억 이상을 조달하고 스톡이나 옵션이나 배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의 돈을 계속 공식적으로 그 임원들이나 최대 주주들한테 할애를 했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제 거의 뭐랄까 합법적 횡령 뭐 이런 걸 했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할 마음이 없는데 오너가들이 주가가 괜찮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 회사가 괜찮아도. 그러면서 점점 유보율도 없어지고 그 매출도 경영을 안 하니까 IP 라이센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가 점점 뭐 경영을 안 하는데 당연히 매출도 점점 줄어들죠. IP 라이센스가 아무리 좋아도 신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계속 줄여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터졌죠. 이제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목요일 날 정확히는 5시 53분에 이건 27일 날 저거지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맨 처음에는 만수르가 인수했다고 나왔어요. 만수르 인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찌라신 줄 알고 검색해 보니까 진짜 블러터라는 그 게임 이런 IT 전문
그 기사 그 업체에서 웹젠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만수르가 아니라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와요. 계속 지분율을 올려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천천히 찾아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장기적인 비전 펀드, 이 비전 2030 투자 목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중동머니가 무슨 황사머니랑 똑같이 기름머니 똑같이 되게 그 불투명하고 투명성이 없고 별로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약간 반대적인 의견도 많이 내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리스크로 분명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두지 마시고, 그 뭐랄까 눈밖에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카니발 회사도 제가 이제 카니발하고 연관이 또 많고 해가지고 이 카니발을 또 이렇게 3월달 4월달이죠 이렇게 인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나 테슬라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손정희 비전 펀드하고 같이 엮여서 이렇게 산 거고, 상장주를 여기 보시면 뭐 저기 뭐냐, 이거 카니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 비전 펀드가 쇼핑 이렇게 들어보면 막 디즈니라든지 보잉,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그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샀어요, 이거저거.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았고, 그리고 보유 자산 규모는 37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천조로 예상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형 호재, 이 중동 세계 최고 갑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런 재력 있는 재단이 처음으로 이제 게임계 쪽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상 처음으로, 물론 수소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협업을 해서 투자한다고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이제 SNK가 처음이잖아요. 그럼 여기 성호전자가 나와 있지? 자, 여기 성호전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하고 1월 달에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 2,100억을 투자해서 606만 주 33% 지분을 그 인수했어요. 그리고 주당 가격을 보니까 34,6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카니발 크루즈, 아까 제가 주가를 보여드렸죠. 이 카니발 크루즈의 주가가 대충 4월 8일쯤에 인수했었는데 대략 10불 좀 그 정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 이상 급등을 했던 날이고요. 그 후로 역사적 저점인 7불, 8불 이 사이엔 절대 안 와요. 이 카니발 그 회사가 한 11불 이하로는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근거 하나로 삼아서, 아, SNK도 16,500원 이하로는 절대 올 일이 없구나. 뭐 아니 14,000 얼마, 이렇게 34,000원까지 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그 간접적으로 좀 유추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최종 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가지고 경영권 인수도 있으니까 그걸 빼고 디스카운트하고 막 25,000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월요일날 점상 당연히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트 관점은 그렇고, 그러면 언제 살 수 있냐? 저는 22,000, 그 다음 주 점상에 들어갈 수 있다. 월요일날 내일 들어갈 수 있다면 적어도 들어가도 봐도 된다고 보고요. 세력 평단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돈 쏟아 부었던 데가 맨 처음 상장했을 때, 여기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 엄청 많겠죠. 이때 이 4만원 39,000원대 뭐 이때권,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 한번 배당락 터졌을 때 1,100억 정도 터졌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래대금 터진 게 이 세 번밖에 없어요. 상장 시초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최근에라고 할지 뭐 하여튼 이때가 배당 역사적인 배당 발표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33%, 거의 28%, 배당률이 28% 사기적인 그런 배당 발표하고 주당 한 주에 3,300원 했어요. 3,300원. 그러면 그때 주가가 이때 보죠. 16,850원인데 자기 주가의 30% 이상을 배당을 설정했는데 말이 안 되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그 거래대금이 있고 그 후로부터는 완전 시장 소외주죠.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있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거래대금 한번 터졌을 때 뭐 어떤 이슈였는지 몰라도 이렇게 약간씩 그 슈팅을 주고 어떤 매입하는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력들이 아직 별로 못 모았는데도 갑자기 이런 기사로 확 났으니까 뭐 세력들도 이런 물량이 적은 만큼 많은 그 수익을 챙기기 위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관련 그 회사 이제 게임주들하고 연관을 보면 게임주들이 2020년에 코로나 그 저기 뭐야 수혜주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주가 추세가 좋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추세하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펄어비스도 여러 가지 뭐 공매도라든지 하여튼 그 큰 주식들은 그 선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해서 주가가 변동이 심하고 이런 주식들도 보면은 지금 액토즈 스포츠는 이 매각 이슈, 뭐 하여튼 법정 공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보니까 게임주들이 추세가 이제 뭐 위메이드도 썬데이 토즈도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대부분 이렇게 추세가 좋아요. 넥슨 GT도 이제 한한령 그런 문제로 해가 이건 뭐 워낙 세력들이 건든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데 왜 SNK는 뭐 아까 그 썬데이 토즈나 이런 액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지만 추세가 안 좋냐? 좋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도 불구하고 중국 경영진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적어도 오일머니가 이런 그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매수 주체 최대 지주가 인수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재료 부분은 그쪽이고요. 차트 관점으로 봐서도 뭐 딱히 뭐 여기서 차트에 무슨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쌍바닥 정도? 이 바닥권을 지켜내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저가 채 정도. 크게 따지면 1차 파동이니까 이미 높죠. 근데 이 적어도 2차 파동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에 큰 매물대, 거래대금 태진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 정고점을 도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많이 터졌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요즘 워낙 돈이 많은 상황이고 매수 잔량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790만 주면은 그럼 790만 주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뭐 2100억인가 아 1700억 막 그러겠죠 이렇게 몰려 있는데 당연히 그 풀려 있는 주식은 22억밖에 체결이 안 됐거든요 이날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매수 잔량을 소화하기 이 장중에는 2100만 주까지 갔어요 매수 잔량이 그러니까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 2연상 3연상까지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차트적인 관점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저렴하다 16,500원에 살 수 있으면 대박이고 이거 여기서 상한가 한 번 더 가면은 대략 19,000원, 2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굉장히 매물대도 없는 구간이고 여기 전전 고점 정도는 되고 여기 이 점이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 자체도 좋게 봤던 사람들은 이런 박스권도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 매물대도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이런 대형 호재 이 업체에 한해서는 엄청난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출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높다고 보고 더 올라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뭐 2연상까지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라고 단기적으로는 엄청 높죠. 그래서 여기서 치색 차익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200일선이나 120선 장기 이평선을 돌려간다는 그 생각으로 밑에 떨어지면 그냥 밑으로 이게 하락이 하면은 그냥 여기서 주워 나간다. 뭐 10% 구간, 뭐 20% 구간 기다렸다가 장기 관점으로 주워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래대금. 거래대금도 지금 차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진 거래대금 많이 터진 때가 이때 배당락 설정할 때인데 이때 세력이 막 흔들면서 막 재밌게 가지고 놀았는데 단기적인 이슈였잖아요. 한 번도 거래대금 터진 적도 없고 뭔가 이
그 뭐야 종목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청정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이 완전 소외주였던 거죠. 유통 비율이 64%니까 시가총액이 3,400억에 64%면 대략 계산해 보면 2천억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2,100억으로 사서 3만 그 주가 가치가 34,600원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이제 추정할 수 있잖아요. 2,100억이라는 공식적인 기사가 났으니까. 그러면 최종 그 뭐야 최대 주주가 자기가 가진 지분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겠어요? 그럼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무슨 뭘 말씀드렸으려고 했더라. 이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주가 추이도 이제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몇 년간 실적이 아예 제로인 회사예요. 그런데 워낙에 회사가 좋으니까 이게 이 독점 이 사업 모델이 완벽한 세계 3대 시장 아니 3대 카니발 아니 크루즈 업체가 있는데 크루즈 업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량한 그 전 세계적으로 사업 모델이 완벽한 회사 그 업황이었거든요. 업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한 방에 완전 나가 떨어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점유율이 그 떨어져서 로얄 캐리비언 이 회사가 이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나? 여기서 상대 뭐 하여튼 이 회사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가 대장주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그 회사가 주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올라간 추세의 회사예요, 이 회사도. 근데 코로나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보니까 저렇게 그 떡락을 하고 나서 그 바닥을 지지하고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2030 적어도 10년 이상 그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이 어딨냐 하지만 이 세계 최대 그 펀드 구부 펀드라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PIF가 투자하는 만큼 처음으로 투자하는 만큼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을 거라 보고요.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적인 부분이 지금 절대적이에요. 지금 원래 좋은 회사가 특정 경영진의 볼까요? 원래 좋은 회사가 특정 경영진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 이런 회사가 몇 가지 있죠. 헬릭스믹스, 신라젠 이런 회사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경영진이 워낙 개판이니까 결국에는 그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왔고 신라젠은 거래 정지잖아요 지금. 헬릭스미스는 막 하한가도 가고 하는 개판인 주식이고 워낙 최대 주주가 개판을 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경영진 이렇게 본다 치면은 이거보다 훨씬 사우디 국부 펀드가 훨씬 낫다는 거고 원래 사업 모델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우상향 종목 그러면 NC 소프트 같은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좋은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있고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그라비티 지금 그라비티를 얘기하려다가 그라비티 주가 어떻게 보는 거지? 정말 죄송해요. 차트가 있구나 이게. 이거 일찍 준비했어야 되는데. 주식차 들어가 보자. 인베스트 느리네. 여기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이런 회사일 텐데 그라비트라는 회사가 뭐냐? 그러면 라그나로크 최대 실적 주가 이러면서 라그나로크라는 게 IP 파워 아까 얘기했던 이 IP 파워
이 라그나로크라는 게 그 일본과 동남아시아 이쪽에 약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P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규 그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때 8월 달쯤에 그러면서 기대감에 했다가 실제 그 우리나라에만 지금 공개됐거든요. 오리진이라고.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만큼 그 IP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고 그 우려먹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킹오파 이게 굉장한 IP 파워가 있는데 중국 그리고 남미 일본 한국도 굉장히 그 킹오파라는 거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우량한 IP 파워가 굉장히 강한 그 IP 파워 그 지적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작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킹오파 15라고 개발 중. 이게 개발 중인 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지 경영진이 개판이니까 이 개발한다고 해도 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아요. 발표도 했었고. 근데 이게 개발이 돼서 발표가 되면 중국은 지금 문제가 판어 이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제끼고라도 남미, 일본, 한국 뭐 여러 가지 글로벌에서 굉장히 좋고 중국도 IP 판호만 뚫리면 킹오파 IP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약간 비공식 인터넷에서 외짠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보세요. 외짠. 이 보면 외짠 K오프라고 여전히 중국에서 킹 오브 파이터즈를 하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약간 비공식 공인 같은 중국에서 SNK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약간 중국식 플랫폼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유로 플랫폼이고 중국식 근데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유저가 하거든요. 지금 격투 게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철권이라는 게임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해요. 이게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킹오파의 IP 파워가 굉장히 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까지 인식해서 이제 매수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PIF 빈살만 내용이 보니까 이 빈살만이 인수한 게 여기 뒤로 가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빈살만 자체가 이 SNK 게임들이나 이런 거에 회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미 뭐랄까 예전부터 약간 그 내용이 나왔던 내용도 꽤 있고요. 하여튼 그런 재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 재료 관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근거가 호재가 많다고 보고 원래 좋은 회사였고 심지어 그리고 차트 관점은 아직은 싸다. 정말 싸다. 정말 초저평가. 싸다 비싸다 했을 때 이 그 SNK는 업계에서 초저평가. 이 워낙 싸다라는 그 인식이 많았어요. 근데 싼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경영진. 근데 경영진이라는 최대 리스크가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없으니까요. 기름머니라고 해서 신뢰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재력이 굉장히 괜찮고 위에 있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적어도 중국 경영진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소외주였지만 한번 몰렸을 때는 천억대를 터지는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쳐다보고 이 SNK라는 그 회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돈이 몰렸던 흔적도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도 상승했었잖아요. 뭔가 재료가 워낙 그때는 개판이었지만 근데 이번 재료는 워낙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았을 때 거래대금 몰린 경우 장대 음봉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장대 음봉 꼭 하한가 가까이 꼽잖아요. 여기서 그 저기 점 하하가 아니면 개파락 엄청 하고 시작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매물대가 없어서 이 진공 구간이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죠. 이 갭 구간
요 갭 구간 뭐 이 정도. 여기에는 매물대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거 쉽게 얼마죠 이게 대략 21,000원? 아니지. 여기 19,000원을 뚫으면 이 위에는 21,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소리죠. 주가가 아예 열려 있다는 소리예요. 무주공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정도는 차트 가점을 보면은 거의 열려 있다는 소리죠. 이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으로 봐도 되겠죠. 개파락하고 시작했던 이 부분. 뭐 약간 이거는 차트 관점으로 좀 더 10%의 여유 구간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점상 한 번은 저거 더 하고 그 위에서 또 막 논다고 봅니다. 어쨌건 차트 관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료 관점은 워낙 제가 업계 관계자로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왜 카니발을 자꾸 언급을 했냐면 그냥 이건 자랑도 아니고 뭐 좀 창피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요, 이 보시면 제가 이제 주식 입문하고 3월달 4월달에 보시면 이 카니발 종목 하나 가지고 진짜 막 몰빵 해가지고 단타 치고 막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보시면 하루에 막 400, 500만 원, 600만 원도 700만 원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하루에 1,500만 원도 나오죠. 이게 다 실현손익이니까, 매매 수익인가? 수익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3일 만에 갑자기 막 1,400만 원 까이고 막 다시 하루에 막 1,500만 원 벌고, 보면 2,000, 그러니까 거의 2,000 가까이, 1,500 이상 잃고 막 난리 쳤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때 저걸 믿고 사우디 국부펀드 하나 믿고 그렇게 했던 건데,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이거 개판되냐.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우디도 국부펀드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제가 겹으로 많이 아는 상황이 와가지고 종목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근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다 보니까 또 내용이 길어졌는데, 한번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도 계속 주시를 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기술적인 요소, 이게 많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급등했으면 당연히 급락이 있는 거고, 급등 후엔 급락, 거의 필연적,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시면, 이 구간에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악날의 검이죠. 실력이 좋으면 이 수익이 구간이 크기 때문에 돈이 몰려가지고 전문가들 분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 들어오겠죠.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근데 저희 잘 모르는, 이 매매를 할 줄 모르는, 지지저항이라든지 하여튼 주가의 원리를 잘 모르는 분은 손실이 엄청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 조절 높으면, 비중 조절 낮아지면 분할 매수, 이 관점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장기적 우상향, 이걸 바라보고 매매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의 관점을 최대한, 제가 기사로 찾아온 것도 많고 원래 아는 내용도 많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두서없이 벌써 30분, 원래 15분에 꺼내보려고 그랬는데 그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싱 추적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종종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나름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가능하면은 상한가 가더라도 좀 매수를 해볼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분량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실어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려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영상 봐주시고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